새로운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들을 소개합니다. 이 장소들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어 거리가 완전히 꽉 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홍콩의 높은 아파트 건물과 뭄바이의 거대하고 밀집된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히 인구 수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로도 정의됩니다. 왜 이 도시들은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을까요? 이렇게 분주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요풀곳을 살펴보겠습니다. 22.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는 도시, 밀집의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1제곱킬로미터당 4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인구 밀도는 분주한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마닐라의 거리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소리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지프니들이 혼잡한 도로를 누비고 보도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도시 자체에 17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트로 마닐라 대도시권의 일부로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혼잡을 야기합니다. 이는 마닐라의 면적이 4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더욱 심화됩니다. 비교하자면 뉴욕과 같은 도시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1만 1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므로 마닐라는 거의 4배나 더 붐비는 셈입니다. 이렇게 높은 인구 밀집은 교통 문제와 주택 부족을 포함한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도시의 공공 서비스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닐라는 성공적인 도시입니다. 활기찬 문화, 주민들의 강인한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활동이 이곳을 흥미로운 장소로 만듭니다. 마닐라는 인구가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의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9위, 카트만두. 카트만두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네팔의 분주한 수도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2만 명 이상이 거주하며 네팔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약 1,400m 고도의 카트만두 계곡 중심부에 있습니다. 약 2세기에 시작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네팔 왕가의 본거지였으며 수많은 궁전들이 이러한 왕실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카트만두는 네팔의 가장 중요한 문화 및 비즈니스 중심지입니다. 이 도시는 카트만두 계곡에 모두 위치한 우림계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장소로는 원숭이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스와얌부나트 스투파와 카트만두, 파탄, 박타푸르에 있는 역사적인 더르바르 광장 등이 있습니다. 이 고대 유적들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카트만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의 조화입니다. 현대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발전을 허용하면서도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8위, 비자야와다. 비자야와다는 크리슈나 강 유역에 위치하며 인드라킬라들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시 면적은 61제곱킬로미터를 약간 넘지만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자야와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으로 1제곱킬로미터당 약 3만 7천 명이 거주합니다. 이 높은 밀도는 도시의 빠른 성장과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주요 상업 및 교육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승리의 땅으로 알려진 이 도시의 확장은 다른 대도시들 사이에 이상적인 위치와 중요한 문화 및 종교적 목적지로서의 지위에 힘입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드라킬라들이 언덕에 위치한 카나카, 두르가 사원은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분주한 거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비자야와다는 주로 낮은 건물이 많아 공간이 더 넓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모든 평방미터의 땅이 사용되고 있으며 밀집된 주거지역과 운하 근처에 위치한 100개가 넘는 정착촌이 있습니다.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이 성장에 대한 도시의 적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와 도시 개발 계획을 통해 이 도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리 다카.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는 모든 거리가 활기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도시 지역에 2,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다카는 평균 1제곱킬로미터당 1,400명이라는 매우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혼잡은 분주한 거리를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높은 출산율과 농촌 지역에서 이동해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다카로 이주하며 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1950년대 이래로 인구는 약 33만 6천 명에서 오늘날 2천만 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빠른 팽창은 다카에서의 일상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보스티스라고 불리는 혼잡한 비공식 정착촌에서부터 몬순 우기 동안 종종 역류하는 하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공공 서비스는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도로는 40만 대의 릭샤와 수많은 다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어 도시가 얼마나 붐비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카는 방글라데시의 경제 중심지이며 국가 총 경제 생산량의 40%를 생산합니다. 이 도시는 높은 현대식 건물들이 소박한 주거 정착촌 근처에 위치해 있는 등 큰 대조를 보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지역 옆에서 극심한 빈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카의 30만에서 40만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스나 전기와 같은 기본 공과금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91% 이상이 무슬림이며 힌두교, 기독교, 불교의 소수 공동체도 있어 다카는 많은 전통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16위, 르투긱 사파레. 파리 중심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르발루아 페레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교외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회는 면적이 2.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약 6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거의 27,000명이 살고 있어 사용 가능한 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파리에서 단 60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르발루아 페레는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19세기에 계획 공동체로 시작하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과 에펠탑 철골 구조물 건설을 포함한 산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부유한 교외 지역 중 하나이며 아름다운 공원과 깨끗한 거리가 그 번영을 보여줍니다. 이 높은 인구 밀도는 혼잡한 환경, 제한된 주택, 높은 생활비, 심각한 교통 체증과 같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훌륭한 공공 서비스와 파리의 많은 시설에 대한 쉬운 접근성 덕분에 높은 삶의 질을 누립니다. 15위 첸나이. 첸나이는 인도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활기찬 도시로 풍부한 문화, 중요한 랜드마크, 그리고 많은 인구로 유명합니다. 426제곱킬로미터 내에 1,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여 인도의 가장 붐비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28,300명의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를 매우 활동적이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첸나이가 전통과 현대 산업 모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곳은 기술 기업들에게 중요한 장소이며 카필리슈와 아르 사원과 같은 유명한 사원에서 강한 문화적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항구이자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도시의 오랜 역사 또한 주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구, 밀도는 특정한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주민의 거의 29%가 열악한 주거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는 인구 과밀과 공공 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첸나이는 약 90%의 높은 식자율을 자랑하며 이는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강한 강조를 보여줍니다.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 또한 이 도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구의 약 80%가 힌두 교도이지만 도시의 풍부한 문화 생활에 기여하는 대규모 무슬림 및 기독교 공동체도 있습니다. 미래 예측에 따르면 첸나이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향후 몇 년 안에 천르총보소 조백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숫자의 콜카타. 콜카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 사는 인도 동부의 대도시입니다. 대도시권 전체에 1,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며 즉시 느낄 수 있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듭니다. 콜카타의 독특한 특징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시 자체의 면적은 약 2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1제곱킬로미터당 24,000명이 넘는 극도로 높은 인구 밀도를 만들어냅니다. 비교하자면 이 도시는 뉴욕시보다 훨씬 작지만 인구 밀도는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분주한 도시는 서벵골주의 주도입니다. 좁은 거리는 릭샤 자동차, 그리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 활기가 넘칩니다. 시장은 쇼핑객들로 가득하고 노점상들은 음식을 팔며 주민들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잡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계속해서 기능하고 발전합니다.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들이 건설되었지만 도시의 오래된 지역은 여전히 매우 분주합니다. 이 높은 인구 밀도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주택 부족, 교통 체증, 그리고 부담이 가중된 공공 서비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흔한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집 3위, 뭄바이. 인도의 뭄바이는 작은 지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가득 찬 매우 활동적인 도시입니다. 뭄바이에는 2,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단 613제곱킬로미터의 공간에서 도시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주민을 부양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는 1제곱킬로미터당 36천 명의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열린 공간을 찾기 매우 어려운 활기차지만 붐비는 환경을 만듭니다. 분주한 거리는 다양한 문화, 활발한 상업,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들의 혼합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여 모든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는 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뭄바이 인구의 약 절반은 깨끗한 물과 전기 같은 기본 서비스가 종종 제공되지 않는 슬럼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뭄바이는 성공적인 도시이며 인도의 금융 및 엔터테인먼트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발리우드 영화 산업과 성공적인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함에 따라 도시의 공공 서비스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주민들은 이 힘든 도시에서의 삶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합니다. 12위, 홍콩. 홍콩에 사는 것은 독특한 경험입니다. 이곳은 밀집된 지역 사회와 분주한 거리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매우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토의 면적은 약 1,100제곱킬로미터이지만 이 땅의 4분의 1만이 도시 생활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도시 지역 내에서 대부분 높은 아파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은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더 많은 고층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홍콩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기대 수명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훌륭한 대중교통과 세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치는 이곳을 살기에 편리하고 활동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홍콩은 또한 주요 문화 중심지이며 영화 제작에서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붐비는 도시에 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점도 분명합니다. 도시의 높은 수준의 기반 시설과 잘 계획된 도시 공간은 사람들이 일과
일상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위,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새로운 기회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에는 9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며 중동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낡은 기반 시설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는지로 주목받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따라 건설된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현재는 증가하는 인구의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매일 4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거리를 메우는데 이는 도로가 건설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다리와 터널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건설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바그다드의 분주한 도로를 여행하는 것은 여전히 일상의 어려움입니다. 이 급격한 인구 증가는 매년 증가하는 높은 출산율 때문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가 1,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주택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바그다드 주변에 새로운 소도시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는 고대 전통이 현대 도시와 함께 공존하는 활기찬 문화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12. 포르토프랭스. IT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인 분주한 도시입니다. 2024년 도시 지역 인구는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고나브만에 위치한 이 도시는 IT의 경제 중심지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에서 온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포르토프랭스는 극도로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도 중 하나입니다. 붐비는 거리는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서로 매우 가까이 살며 매일 좁은 도로와 분주한 시장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인구는 수년에 걸쳐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새로운 기회와 상당한 어려움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1950년에는 인구가 13만 3천 명에 불과했으므로 이 도시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도시는 매우 활기차며 붐비는 시장과 공공장소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활기찬 도시 생활은 또한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주택이 충분하지 않고 도시의 공공 서비스가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포르토프랭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9위, 모가디슈.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는 끊임없는 활동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270만 명 이상이 거주하며 소말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가깝게 모여 사느냐 하는 점입니다. 도시 면적은 157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1제곱킬로미터당 21,00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 높은 수치는 모가디슈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모가디슈는 무역, 문화, 이주의 중요한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보안이 개선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던 소말리아인들이 돌아와 투자하도록 장려되자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기반 시설의 건설 또한 도시 확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성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인구는 이북 8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는 더욱 붐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밀집된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가디슈는 삶이 항상 계속되는 활기차고 강인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파리, 사노세탄 노드. 브뤼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생조스탕 노드는 매우 많은 인구를 가진 작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면적은 1.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여 벨기에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이미 2,3,000명 이상이 거주합니다.
이러한 높은 인구 밀집은 이 지역을 매우 분주하고 활기차게 느끼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불위셀 외곽의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지만 그 이후 분주한 도심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많은 문화적 영향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인구의 60% 이상이 외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활기차고 다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생조 스탁로드는 브뤼셀 대도시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리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일부가 현대적인 건물 옆에 서 있는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는 역동적인 분위기와 강한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며 이는 브뤼셀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총 인구는 약 27천 명이며 주민의 절반 이상이 40세 미만입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주변 도시와 함께 계속 발전하는 젊고 성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7위 치카파. 콩고 민주공화국 카사이주에 위치한 치카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2024년 인구는 11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도시는 작년에 54천 명 이상의 새로운 주민이 유입되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치카파는 3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29.800명의 높은 인구 밀도를 초래합니다. 도시의 역사는 다이아몬드 채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1900년대 초 벨기에와 미국의 광산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발견은 빠른 발전을 가져왔고 치카파를 중요한 지역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콩고 전쟁과 같은 지역 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하여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귀중한 다이아몬드 자원에도 불구하고 치카파의 기반 시설은 열악합니다. 많은 도로가 비포장 상태이며 깨끗한 물과 전기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치카파 사람들은 강인하며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 적응해 나갑니다. 지역 경제는 농업과 다이아몬드 채굴 모두에 의존하며 주민들은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은 물을 공급하고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는 인근 카사이강과 치카파강의 영향을 받습니다. 도시의 열대 기후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우기와 건기를 포함합니다. 위, 말레.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는 매우 특이한 도시입니다. 면적은 8.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229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제곱킬로미터당 약 28천 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섬 도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인구는 1980년대 후반 2만 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말레는 새로운 땅을 만들고 훌루말레와 틸라풋이 같은 인근 섬들과 연결하여 확장했습니다. 제한된 면적에도 불구하고 말레는 몰디브의 국가 중심지입니다. 이곳에는 정부, 주요 기업, 그리고 국가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있습니다. 섬은 고도로 개발되어 건물이 서로 매우 가깝게 지어져 열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대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도시는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레는 몰디브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양에 위치하고 해발 고도가 2.4m에 불과하여 해수면 상승에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5위, 칼루칸. 칼로오칸은 필리핀의 대도시로 수도 마닐라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면적은 5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150만 명이 살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약 22.7천 명이 거주하여 도시가 얼마나 붐비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높은 인구는 주거, 상업, 산업 지역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북칼로우카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바공실랑과 같은 대규모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분할되기 전까지 바공실랑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구였습니다. 도시의 밀도는 혼잡한 주택과 더 나은 공공 서비스의 필요성과 같은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활기찬 환경에도 기여합니다.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칼로우카는 여전히 국가 수도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매일 분주한 거리, 꽉 찬 시장, 붐비는 동네를 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 상업, 학교가 주민들이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기 때문에 이 도시의 공동체 의식은 강합니다. 4위, 만달루윰. 메트로 마닐라 중심부에 위치한 만달루욤은 면적이 17제곱킬로미터를 약간 넘는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작지만 인구는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4, 5천 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이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38천 명의 밀도를 만들어냅니다. 오르티가스 센터와 같은 주요 상업지구 근처에 위치한 도시의 입지는 분주한 환경을 더합니다. 이곳은 쇼핑몰, 높은 건물, 주택이 서로 가깝게 지어져 항상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이는 모든 공간이 완전히 사용되는 활기차지만 붐비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만달루욤은 작은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에서 가장 활발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대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매일 수천 명의 근로자를 끌어들입니다. 만달루욤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가깝고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위, 몽누주. 파리 바로 외곽에 위치한 몽누주는 면적이 2제곱킬로미터를 약간 넘는 작지만 매우 활발한 공동체입니다. 2024년 이 분주한 도시에는 8,15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23,200명으로 몽누주는 파리 근교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도시의 이름은 원래의 붉은 흙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산을 의미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몽누주는 작은 종교 마을에서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몽누주는 주택, 상업시설, 그리고 훌륭한 교통 연결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파리 중심부는 지하철로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많은 거리에는 높은 아파트 건물, 상점, 분주한 카페가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몽누주는 공동체 시장과 녹색 공원 덕분에 쾌적한 지역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 베네이브록. 텔아비브 근처에 위치한 브네이브라크는 작은 지역에서 엄청난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기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면적이 7제곱킬로미터를 약간 넘고 이곳 8,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브네이브라크는 1제곱킬로미터당 22,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거리는 낮과 밤 모두 활기로 가득합니다. 브네이브라크는 하레디 유대교의 주요 중심지이며 강한 종교 문화로 유명합니다. 대가족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도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주택과 서비스에 압박을 가하지만 공동체는 여전히 매우 협조적이고 강합니다. 브네이브라크는 1900년대 초 농촌 마을로 시작했으며 수년간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1948년에는 9,300명만이 살았지만 오늘날 인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좁은 거리에는 많은 유대교 회당, 상점, 그리고 일상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빠른 성장은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도시는 중요한 전통을 보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주택을 만들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1위, 파타로즈.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중심부에는 특별한 성격을 지닌 파테로스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대도시에서 면적과 주민수 모두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면적은 1.7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65,00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37천 명의 매우 밀집된 인구를 만들어냅니다. 좁은 거리를 걸으면 공동체가 얼마나 가깝게 모여 사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파테로스는 오리 사육 산업과 마을 전체에서 판매되는 발루스이라는 수정된 오리알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전통과 분주한 일상의 결합은 파테로스에게 타기그나 파시그와 같은 더 큰 이웃 도시들과 비교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작은 크기와 밀집된 인구는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